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세계 최대의 테러리스트 그룹인 ISIS의 창시자이고 현재 총수인 아부 알바리가 사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전 세계에 깔려있는 최대 테러 조직의 수장인 그는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가 쫓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토요일 미 육군 델타 포스 특공대에 의해서 쫓기다가 자살 폭탄 조끼를 터뜨려서 자폭을 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나온 시점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시리아에서 철군을 해서 민주당, 공화당 양당에서 모두 공격을 받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알바다디의 사망 소식을 이례적으로 약 50분 동안이나 발표를 하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까지 계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중요한 작전을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일체 언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러시아에게는 사전에 언지를 준 것으로 밝혀져서 또 하나의 정치적인 쟁점이 생겼습니다. 여하튼 알바리가 사망을 했지만은 전 세계 18,000명이나 깔려있는 이 테러 조직의 존재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 안보 전문가들이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바다디의 사망 소식, 미군의 작전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정치적인 파급 영향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알바다디는 시리아 북부에 있는 자신의 거점에서 은밀하게 공격해온 델타 포스에 쫓기다가 군견의 긴박한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suicidal vest, 그 폭탄 조끼를 터뜨려서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2명의 여인이 동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의 비밀 거주 지역에서 11명의 어린아이들이 무사히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그의 최종 위치는 놀랍게도 그의 통치 지역에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라이벌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데 터키 국경에서 불과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체포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CIA가 알바다디의 여인들 그리고 연락병으로부터 그의 위치를 눈치채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CIA가 커리시 정보진영, 이라크, 시리아 정보 측들과 협조를 하면서 그의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요일 8대의 헬기에 분승한 델타 포스 특공대가 이 지점을 공격을 했는데 당시에 특공대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았지만은 미군 2명이 부상을 입었을 뿐 작전에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특공대가 현장에서 사체 DNA를 검사해서 알바다디인 것을 확인을 했고 또 신체의 일부도 미국으로 공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그리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드론을 통해서 중계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알바다디는 아이시스를 창시하고 약 120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 영국만한 크기의 영토를 장악을 하고 수만 명의 테러리스트 병력을 가지고 또 유전 수입을 가지고 한때는 승승장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격으로 최근에 그 세력이 크게 약화가 됐고 현재는 영토를 모두 뺏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약 18,000명 정도의 테러리스트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중동 지역에 산재해서 작은 조직으로 변형해서 전개된 것으로 펜타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리 중대 발표를 예고하면서 그 후에 약 50분 동안의 이 발표를 전국 TV로 중계가 되는 가운데 했고 그는 어제 알바다디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꽤 자극적인 언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개처럼 죽어갔다 라든가
그는 처량하게 훌쩍이면서 whimpering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다가 소리 지르면서 군견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자폭 자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48살 링컨은 2004년도에 이라크에서 미군에 의해서 체포가 됐다가 도주했는데 그 이후에 아이시스를 창설하고 당시에 알카에다 잔류 병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니 그룹의 과격 테러리스트주의자인 그리고 미군에 의해서 사살된 알자카위 그룹의 세력으로 아이시스를 조직을 했고 이라크와 시리아 등의 영토를 장악을 했고 유전을 장악을 했고 모슬렘 나라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는 미국인을 비롯해서 서방 세계의 인질들을 잡고 끔찍한 교수형에 처하는 것을 공개하면서 극렬주의 테러리스트의 힘을 과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아이시스도 사라지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대답은 노입니다. 그의 세력은 지금까지 변형이 되어 왔는데 지금 소형화된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18,000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아프리카, 필리핀, 이라크, 시리아 등에 산계돼서 중간 간부들이 작전을 벌이면서 테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암살이라든가 테러, 매복 공격 이런 것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을 트럼프가 민주당 지도부에게 전혀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떻게 러시아에게 사전 통보를 해주면서 야당 지도부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하느냐라고 분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동맹, 또 정보진영에 대한 경멸의 태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쿠르드, 시리아, 이라크, 러시아에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고 또 그보다 먼저 CIA 등 정보진영의 추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실제적인 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를 하면서 탄핵 정국의 관심 분산을 당연히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50분 동안이나 기자회견을 했고 일문일답까지 했고 그리고 개처럼 죽어갔다라든가 이런 자극적인 용어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탄핵 결의는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금주에도 탄핵 조사는 더 강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악감을 가지고 있는 존 볼턴 전 화이트하우스 안보보좌관도 탄핵 조사에 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의회 조사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조사는 민주당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윙 스테이트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스윙 스테이트, 오하이오라든가 위스콘신,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등지의 여론조사가 신통치가 않습니다. 이 탄핵 조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미국 전체로 보면 50% 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스윙 스테이트 지역에서는 이보다 훨씬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 스윙 스테이트가 바로 내년도 선거에서 대선의 승세를 가리게 되는 바로 그 주들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8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ISIS의 리더 알 바그다디가 미군의 급습작전 도중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밤 미국은 전 세계 테러 지도자 1순위를 심판했다며 알 바그다디는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병력이 그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알 바그다디는 아이 3명과 터널이 있는 쪽으로 도망치다가 자살폭탄 벨트를 터뜨렸다며 그는 병들고 타락한 사람이었으며 이제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마치 영화를 관람하는 것처럼 작전이 전개됐다며 알 바그다디를 따르는 자들이 그에 대한 추종을 멈추도록 작전 동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경기장을 직접 찾았지만 야유실애를 받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5명의 부상 참전 용사들과 함께 월드시리즈 5차전 관전을 위해 내셔널스 파크 구장을 찾았는데 3회 말 스크린을 통해 경기장을 직접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올 때는 관중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자 거의 즉각적으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애스트로스는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내셔널스를 7대1로 승리하면서 시즌 전적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산불로 인해 주민 약 9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현지 전력회사가 또다시 산불 확산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강제 단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6일 캘리포니아주 최대 전력회사인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PG&E는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자 약 94만 명의 가입자들에 대한 예방적 단전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PG&E 측은 추가 단전 조치가 취해질 경우 약 2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텍사스주 그린빌에서 어제 새벽 대학 부근의 동창 파티에서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관할 헌트 카운티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총격범이 그린빌 외곽에 약 750명이 모인 파티장에서 어떤 특정 인물 1명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뒤 일어난 혼란을 틈타서 달아나는 사람들과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격 중이지만 아직 그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카고 교사노조 파업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어제도 시와 노조 측은 종일 협상을 계속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파업은 오늘 8일째를 기록하면서 1987년 19일 파업 이후에 최장 파업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한편 일반 학교 노조는 어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크쇼어에서 지난 주말 동안 잇따라 2구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만트로스 하버에서 40에서 50세 사이로 추정되는 남자 사체를 발견했고 토요일에는 이보다 북쪽 약 2마일 지점에서 35세 정도로 추정되는 사체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체들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어제 LA 차저스에게 17대 16으로 패했습니다. 키커에드 피네로가 41야드짜리 필드골을 질축하면서 베어스는 연속 3패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전적은 3승 4패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흐려지겠고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최고 49도, 최저 36도,
내일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다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밤사이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고 43도, 최저 34도. 수요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42도, 최저 38도. 목요일도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눈비로 바뀌겠습니다. 목요일 최고 41도, 최저 27도입니다.